또 다른 또 연예인 마약 얘기죠.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어제 있었던 비공개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가는 박유천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사받으면서 혐의 계속 부인하셨나요? 그 마약 때문에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건가요? 오늘 어디다 입금하시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양질 변호사님, 저희가 화면을 저렇게 3분할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첫날 출석할 때는 굉장히 덤덤한 표정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날 조사 마치고 나올 때는 퀭한 모습이었고요. 세 번째 모습에서는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모자까지 쓰고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옷차림 같은 것도 처음에 출석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뭐 조사받는 예의를 갖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었을 텐데 조사받으면서 시간 상당히 밤샘 조사를 받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힘든 과정이라는 걸 본인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진 어떤 사실들 보면 박유천 씨에 대해서 경찰은 의혹을 가지고 혐의 사실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인 거 쉽게 말해서 아하. 이미 어떻게 보면 경찰에게 복장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봐야 네. 아무 의미가 없고 수사 받을 때라도 편하게 있는 게 더 네. 낫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2차 비공개 조사 이후에 박유천 씨의 마약 의심 정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 추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한 매체는요, 구체적인 시기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M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 그렇죠. 이른바 마약은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송금으로 이제 매매자가, 구매자가 하면 어떤 장소에 이제 마약을 두면 그걸 던져 놓으면 그걸 가져가는입니다. 이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지금 이제 이 경찰 매체에서 보도가 됐는데 지난 2월 달에 역삼동에서 마약 추정되는 물건을 갖고 가는 모습이 보도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박유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증거라 그러면 당연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을 건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도 이 박유천 측 변호인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 MBC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네.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정정보도 청구까지 하겠다. 왜냐하면 저건 정말 중요한 증거거든요. 네. 송금하는 장면 CCTV 그리고 마약을 가져가는 장면이 만약 맞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투약하고 다르게 구매하는 것도 사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데 만약 저게 증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변호사가 알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 못 봤다고 그 얘기는 듣지도 못한 얘기인데 보도가 나왔다. 거의 보도가 아니냐. 그래서 정정 보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가능성이 두 가지 있겠어요. 허위 보도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고, 네. 경찰이 안 보여줄 수도 있죠. 네, 경찰이 알려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지금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네. 저 보도 내용, 그러니까 저 질문을 했었을 때 박 씨가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 또 핵심이 있습니다. 계속 정황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나왔어요. 마약 판매상 의심 계좌에 송금하는 장면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추가로 박유천 씨 손등에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있는 게 확인됐다.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 네. 이런 내용을 또 MBC가 보도를 했어요. 여기에 또 변호인 측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손등 상처는 뾰족한 물체에 다친 것이고 아무런 마약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지금 맞습니다. 반박을 했죠. 이 손등에 이제 바늘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이는 자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단은 바늘 자국, 명자국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고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일단은 아니다. 전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증거가 있다 그러면 다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음성될 거를 대비하여 언론에 또 보도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네. 변호인 측에서는 정정 보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진실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혐의가 없는 걸로 나오면 해당 언론사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느낄 수밖에 없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상황이죠. 되죠. 그리고 최소한 지금 나온 얘기가 경찰로부터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네. 굉장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실 공방 세 번째 핵심입니다. 자, 또 다른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CCTV에 이어서 이번에는 텔레그램, 이 보안이 잘 되기로 유명한 메신저 서비스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상과 은밀하게 접촉해서 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마약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거다. 이런 내용이 보도됐는데 여기에도 또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하나가 입금을 부탁한 것이고 마약인지 몰랐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내 계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논쟁의 초점인가요? 근데 저 부분이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마약 검사 이전에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라고 본 거예요. 올해 2월에서 3월경에 두 차례에 걸쳐서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상을 접촉했고 ATM기를 이용하는 영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뭔가 던지기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마약상이 감춰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박유천 씨의 해명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이것만으로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황하는 씨가 부탁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합니까? 뭐 그게 요즘에 현금 입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황하나 씨가 돈 부부치는 것까지 부탁을 할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별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뭐 결별한 사이의 하에 지난해 이미 결별했는데 올해 2월에 또 만나서 돈까지 대신 붙여주고 물건도 황하나 씨가 찾아오라고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장면에서 찾아오는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 찾아올 리도 없는 것을 그것도 얼굴이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아이돌 이 스타가. 아이돌 스타 그럴 리도 없고 그다음에 내 텔레그램 계정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 텔레그램 계정이 아니면 그게 내 휴대폰에 안 깔려 있다는 얘기인지 네. 저는 요거는 제가 이상해서 이 변호인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계정을 누군가가 사용을 했지만 난 모르고 있다. 그런 의미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내 계정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보여준 게 아니냐. 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변호인이 저에게 답변을 해주었거든요. 그 얘기는 변호인 분도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 그렇죠. 의미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은 급기야 이제 3자 대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질신문이죠. 3자 대면이 아니라 대질신문. 그러니까 이 대질신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황하나 씨하고 박유천 말이 전혀 다릅니다. 네. 같이 투약을 했고 권했다고 하고 있고 좀 박유천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증거하고 이런 걸 갖고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과정을 대질신문을 거치는데 문제는 이 대질신문 이 좀 둘이 다 동의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네. 만약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은 동의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대질신문은 왜냐하면 둘 다 동의를 해야지만 그렇죠. 가능하죠. 둘 다 할 수 있는데 만약 박유천 씨가 지금 증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한 감이 있다 그러면 대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대질하게 되면 예.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거짓말을 곤란해질 해야 수 되는 있습니다. 상황. 예. 그래서 이제 대질 신문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유천 씨의 다리 털을 상당 부분을 뽑아서 지금 국과수에 의뢰를 했거든요. 이 모발 검사, 정밀 검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뭐 그냥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요. 정황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발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혹시 영장을 지금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 정황 증거라고 한 부분요. 네.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 경찰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올해 2, 3월에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과 2달 전이잖아요. 네. 이게 정말로 경찰이 보고 있는 것처럼 2사례 이상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면 모발, 다리털 뭘 다 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산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경찰이 이게 손을 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법적으로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안 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1년 전 일이라고 네. 해도 기소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을 텐데
2달 전에 마약을 했다라고 경찰은 만약에 본다라면 그랬는데 마약 검사에서 정밀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걸 지금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경찰이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설마 지금 안 그래도 경찰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음성이 나올 가능성 3주 후에 이제 결과가 나니까요. 뭐 그걸 배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뭐 염색이라든지 제모라든지 탈색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왔던 증거들 뭐 양 변호사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걸 증거를 갖고 구매 쪽으로도 갈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여기서 불기소하기에는 경찰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검찰한테 올리고 재판에 넣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번째, 6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위 그리고 3위로 꼽은 정치권 이야기입니다.